안녕하세요. 진짜 한의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단주 한의원 원장 안영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정말로 협심증 환자가 한약으로 치료가 될까? 여기에 대해서 치료 케이스를 보고하고자 합니다. 자, 여자 29년생이고 서울 제기동에 사셨던 분입니다. 특이사항은 환자가 연로하셔서 보호자가 어린 손녀랑 살고 계셨고요. 어린 손녀다 보니까 병원 진료 기록이라든가 검사 기록을 확보하기가 곤란하여 자료가 없었습니다. 2005년 3월 9일 이 자녀분이 저희 카페, 그 당시 카페는 협심증 및 심혈관 질환이라는 다음 카페에 있었습니다. 그 카페에 처음으로 글을 올렸는데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님이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풍선 확장술과 스텐트 삽입 후 중환자실에 6일째 지내십니다. 오늘도 의사랑 면담을 했는데 바로 뚫기는 했지만 집에서 좀 오래 지체되신 것 같아 괴사가 좀 진행된 것 같아라고 말씀하셨나 봐요. 그 부분이 전혀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 하시고요. 부정맥도 있고 전체적으로 심장이 안정이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혈압은 주사를 끊고도 원하는 수치가 나온다고는 하셨고요. 2주 안에는 언제 급사할지 모른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스텐 삽입 수술하고 2주가 가장 위험하거든요. 그동안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강력한 혈전 용해제를 사용하게 되지요. 자, 괜찮다 그런 말은 하지도 않고 원래 그렇게 절망스러운 얘기만 하는 건가요? 라고 보호자가 쓰셨지만 당연히 연세가 워낙 많으신 분이기에 의사 입장에서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할머님 의식은 너무 좋으시고 식사도 잘 하십니다. 지루하고 답답한 거 그것 때문에 짜증내고 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어머니 없는 저를 여태껏 사랑으로 돌봐주신 분입니다. 이렇게 보낼 순 없는데 얼굴도 잘 보지 못하고 중환자실에서 세상을 뜨시는 건 아닌지 면회 시간 끝나면 할머니 눈에 눈물 맺히십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그때 감동을 했었어요. 이 글을 쓴 학생은 고등학교 당시 2학년 여학생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78세, 많은 나이지만 허주님이 지어주신 약으로 좀 좋아질 수 있을까요? 자, 3월 15일 또다시 이제 카페에 글을 올렸습니다. 할머님이 며칠 전에 일반 병실로 옮기셨고 심장 거의 회복됐다고 하네요. 다른 문제 있는 혈관이 있는데 그건 2, 3개월 후에 입원해서 어떻게 한다나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도 너무 좋네요. 의사가 회진 올 때마다 다시 사시는 거라 그러고 너무 깊어요. 숨소리가 굉장히 빠르고요. 자다가도 숨소리가 느리다가 갑자기 빨라지고 그러는 걸 자주 봤는데, 퇴원하시고 한방 치료를 받게 해드릴까 생각하고 있어요. 허주님 뵈려면 일산에 가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그 당시 20여 년 전에 일산에서 한의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글을 올렸던 겁니다. 3월 24일 다시 글이 올라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일요일 날 왕진 오시기로 했었잖아요. 할머니 또 병원 가셨습니다. 상태 많이 안 좋으셔서 바로 선생님과 통화한 날 밤에 지금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혈압이 60에 40 몇 막 떨어지고요. 창백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토하고 어쩔 수 없이 다시 응급실로 갔더라죠. 그래서 일요일 날 뵐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화 드릴게요. 갑자기 악화되신 겁니다. 2005년 3월 30일입니다. 이번에 좁아져 있는 혈관 스텐트 삽입 시술을 하고 나서 의사가 잘 됐다고 저번에 막힌 곳 뚫는데도 그렇고 100점짜리라고 좋은 말만 하길래 긴장이 풀려 독감까지 걸린 저인데 오늘은 또 길어야 1년밖에 못 사신단 말을 의사가 하네요. 커트. 하나, 둘, 셋. 처음에 심장이 받은 타격이 크고 회복을 못하고 있다고 심장이 엔진 같다고 치고 최고 100마력이면 30마력뿐이 기능을 못한다고. 그럼 70%의 심근이 죽었다는 뜻인지 아니면 기능을 30%밖에 못한다는 소리인지 잘 모르겠네요. 강심제를 쓰고 그래도 혈압이 자꾸 떨어지고 그로 인해 어지럽고 식욕 없고 앞이 캄캄하다 하시고 힘이 없으신 거라네요. 혈압이 70에서 4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다리 좀 올리고 있으면 한 90 정도 되기도 하고 혈압약은 주사로 계속 맞을 수도 없는 거고 뭐라고 하는데 무슨 인공심장 이런 생각까지 들고 병원을 옮겨야 되나 걱정입니다. 워낙 저혈압이신데다가 더 낮은 거라고 합니다. 간호사들 혈압들 재러 오면 맥이 너무 약해서 맨날 쩔쩔매고요. 맨날 찾아뵙지도 못할 거면서 걱정스러운 말만 적어서 죄송합니다. 그 이후로 병원에서 퇴원 조치 당했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포기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2005년 4월 2일 제기동으로 제가 왕진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환자분은 심근경색으로 2회 시술을 받으셨으나 계속적인 흉통, 숨참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며 하루 종일 누워서 생활하시며 식사 시간에 앉아있기도 힘든 상태이며 방 밖으로 나가기 힘든 상황입니다. 수면 중에 사지가 심하게 저려서 잠을 자지 않고 침대에 쾅쾅 내리친다고 합니다. 손자의 표현입니다. 심하게 마른 체구이며 상당히 신경질적인 성품을 갖고 계셨던 분입니다. 제기동 근방의 모 대학병원에서 치료 포기하고 퇴원시켰다고 하네요. 1년 안에 사망할 것임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협심증 1호방을 투여하기로 결정했고요. 미리 가져간 약을 3일치 무료로 드리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 저도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막 한의원을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햇병아리 한의사였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좀 자신이 없었습니다. 2005년 4월 4일 한약을 복용하면서 설사를 한다고 약을 안 드시려고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양약 중에 설사를 유발하는 약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병원에 상의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심증 1호약으로는 설사를 일으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2005년 4월 4일 병원에서 약의 문제를 인정하고 조조를 받으셨답니다. 그래서 곧 설사가 중지되었고요. 계속 한약 복용을 설득하여 다시 복용을 시작하였습니다. 1호약을 다시 보내드렸습니다. 5일이 지난 2005년 4월 13일 차트 대신 환자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처음에 갖다 주신 약 3일치까지 하면 실제로 약 7일 정도 드신 것 같아라고 연락이 됐고요. 폐렴 때부터 심근경색, 협심증 연달아 병원 시세 지시고 2달 넘게 밥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고는 항상 누워만 계셨는데 어제는 정말 신기하게도 식사하시고 소파에 앉아서 한참 이야기하고 TV도 보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어지럽고 눈앞이 캄캄한 증상이 없어졌다고 하시네요. 어제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오늘은 어지럼증도 없다고 하십니다. 오늘 미용실 가서 3달 만에 머리 커트까지 하셨고요. 이것도 엄두가 안 나던 일이었거든요. 혈압을 재보면 여전히 낮지만 그건 양약에 혈압 떨이는 약 때문인 것 같고 어지럼증이 나아지니 한결 살만하다고 하시네요. 여고생인데 아주 똑똑한 것 같아요. 의학적인 정보도 어디서 많이 얻었는지 상황 파악을 정확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한약에 믿음을 전혀 갖지 않으시고 아직도 좀 그러시지만 오늘은 한약 때문에 좀 나아지신 건가? 라고 하시더군요. 몸이 약간 좋아진 걸 느끼시기에 그런 말씀 하시겠죠? 지금 이게 약을 복용한 지 7일밖에 안 된 상황에서 쓸 온 글이에요.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종종 할머니 상태 글로 올릴게요. 그래서 다시 12일치 1호방 약을 보내드렸고요. 4월 25일 글이 올라왔습니다. 혈압이 너무 낮대요. 수축기 혈압이 7, 90 정도밖에 안 되고 양약 탓으로 보이고요. 대변량은 적고 소변은 정상이고 식사는 반 공기 정도. 흉통이나 숨참은 없거나 앉거나 걸어 다니는 정도가 가능하며 동네 목욕탕과 미용실을 다니신다고 합니다. 발저림 현상이 많이 없어졌다고 하나 상지저림은 아직 있다고 하십니다. 또다시 12일치 약을 보내드렸습니다. 12일이 지난 5월 9일입니다. 발저림이 계속 완화되고 있고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흉통은 없으나 너무 오래 누워 있어서 일어나는 즉시 숨차서 어깨가 들썩거린다고 합니다. 예, 이건 기립성 저혈압 때문인 거고요. 하지만 본인은 숨차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12일치 약을 보내드린 5월 17일 날 또 메일이 왔습니다. 할머니께서 여태까지 약을 세제 드시고 계시대요. 세제면은 대충 이제 30일이 넘어간 거죠. 이번엔 약이 좀 바뀌었나요? 냄새가 조금 틀리더라고요. 요즘 제가 정신이 좀 없어서 정확한 날짜를 모르겠는데 저번 주 수요일인가 약이 도착한 것 같고 금요일부터 드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점점 좋아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약 바꾸고 약간 기력이 없어진 듯해요. 그리고 저번에 약 도착이 약간 늦어서 이틀 못 드실 때랑 이번에 느낀 건데 낮잠이 많이 느리셨어요. 그때 한 제, 2제 드실 때는 낮잠 전혀 못 주무시고 밤에는 병원에서 준 수면제 드시고 겨우 주무셨거든요. 근데 요 며칠째 낮잠 많이 주무시고요. 그렇다고 푹 자는 건 아니고 피곤해 하시고 안색이 좀 창백해 보이는 것 같고 며칠 전엔 소파에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도 숨차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할머니는 뭐 언제나 물어봐도 똑같다고 하시니 답답한데 제가 옆에서 보기에는 약 바꾸고 나서 약간 기력이 없어진 것 같아요. 앉아 계시고 움직이는 것도 좀 나아지신 것 했었는데 왠지 약 바꾸고 나서부터 헐 어떤가요? 그때 그 약 더 드셔야 하는 것 아닌지 왠지 그런 생각이 선생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만요. 이 여고생 참 관찰 잘하고 정말 상황 판단
똑똑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뭐 4월 2 퇴원할 때랑 비교하면 정말 좋아지셨지요. 라고 편지를 보냈었고요. 또 5월 23일 날 이제 글이 올라왔는데 할머니가 몸 안 좋으시기 전날 뭐 때문인지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속을 끓이셨는데 그것 때문이었나 봅니다. 놀랬습니다. 마음 편히 가지는 게 그렇게 중요한지를 이번에 깨달았다고 글을 올렸네요. 평생 이러고 살았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고치냐 말씀하시는데 옆에서 보기에 깝깝해요. 생각한다고 해결되지도 않을 거 걱정해봤자 소용없는 일. 그렇게 고민하고 속을 끓이시기를 몇십 년 그러시더니 결국 심근경색과 협심증까지 앓으시고는 아무튼 이번 일로 이 병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걸 조금 깨달으신 것 같아요. 아무튼 양약으로 인한 어지럼증 이거 하나만 빼고는 정말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1호방을 중단하고 3호방을 투여하기로 결정해서 택배를 보내드렸습니다. 2005년 6월 4일에 3호방을 계속 투여하기로 하고 12일 분량을 보내드렸고요. 6월 27일 한참 지난 뒤에 이제 글이 왔는데 혈전 용해제로 인해 멍이 드는 현상이 있었고 혈압 강화제와 기타 약제들로 인해 어지럼증이 있으셨는데 협심증 2번 약으로 바꾸고 나서 어지럼증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2번 약이 아니라 사실은 3번 약인데 잘 몰라서 이렇게 글 올리신 것 같고요. 현재 발저림이 거의 없어진 상태로 보이며 손저림이 조금 남아 있다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투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뭔 얘기냐면은 이제 2달 동안 협심증 1호약으로 치료를 이제 종료를 했고 거의 모든 증상이 다 사라진 상태에서 재발 방지와 건강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3호방을 투여한 겁니다. 이 약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띄엄띄엄 치료하면 되는 약입니다. 2005년 7월 4일입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한 3개월 지난 거죠. 현은증이 없어졌고요. 손저림은 아직 있어 야간에 흔드는 경향이 많다고 합니다. 오래 움직이면 숨찬 정도, 식사량의 한 공기 정도로 회복되었답니다. 눈이 쑥 들어가는 느낌이 있다고 하고요. 3호방을 열 이틀 계속 투여하고 더불어 개심산도 한 달부터 투여하게 되었습니다. 또 열 이틀 지난 7월 18일 할머니가 퇴원하신 지도 거의 넉 달이 되어 간다고 글이 올라왔죠. 태어나는 동시에 선생님 뵙고 지금까지 약 드시고 계시는데 정말 많이 좋아지셨네요. 하루하루 볼 때 모르겠는데 태어날 당시에 비하면 정말 많이 좋아지셨어요. 소파에 1분, 2분 앉아있기도 힘이 드셨고 어지럼증, 손발저림, 식사 잘 못하시고 얼굴색도 창백하고 그러셨었거든요. 지금은 일단 어지럼이 한 달 넘게 전혀 없으시고요. 그 시큼텁텁한 약으로 바꾸고 난 후부터 어지럼증이 나아지신 것 같네요. 발저림은 거의 호소를 안 하시는데 손은 저린 게 아니라 답답한 느낌이라고 합니다. 새벽 시간에만 그러시는 것 같고 식사는 예전 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워낙에 많이 드시는 분은 아니시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손저림, 발저림이 없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말초혈관이 다 뚫리고 있다는 뜻이고 어지럼증이 없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심장 펌프력이 살아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양약에 의해서 혈압을 강제로 끌어내리고 베타 차단제에 의해서 심장 박동수를 줄여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말초혈관까지 혈액이 공급이 되지 않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팔다리 저리고 어지러우셨던 거고 위장 기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식사도 잘 못하시고 하여간 모든 기능이 다 떨어지고 계셨던 건데 이제 뚫는 약을 2달 썼고 그다음부터 심장 자체를 강화하는 약을 썼기 때문에 어지럼증이 없어지고 팔다리 저림이 급격히 사라지고 위장 기능도 회복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근본 치료가 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상태에서 혈압약을 끊어주면 더 빠르게 회복을 되는데 많은 환자분들이 사실 끊기를 두려워하십니다. 베타 차단제도 마찬가지고요. 자, 일단 석 달 전만 해도 전에 먹던 양의 반도 억지로 약으로 생각하고 드셨는데 지금은 간식도 드시고 이것저것 해드는 대로 다 잡수시고요. 얼굴색도 많이 좋아진 것 같고 마당에 나가서 화초에 물도 주시고 한 20분 정도씩 누워서 허리 운동 하시던 게 있거든요. 한참 못 하시다가 요새 다시 하고 계세요. 20분은 다 못 하시지만 10분씩이라도 점점 늘려 가시면서 하시고요. 속 끓이고 난 다음 날은 확실히 숨차시는 것 같고 혈액색도 얼굴색도 안 좋아지는데 마음 편히 가지신 게 뭐 그렇게 어렵나요? 이렇게 올라왔네요. 선생님 말씀대로 좀 더 치료한 후에 초음파 같은 걸로 평가를 해봐야겠지만 예전에 일상생활을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거의 되찾으신 것 같아서 좋습니다. 병원에서 1년밖에 못 사신다는 할머니 그것도 이렇게 힘없고 식사 잘 못하시고
어쩔 수 없다는 의사들의 말, 너무 답답하고 아쉬운 마음에 이 카페를 찾아서 이 카페라는 거는 다음에 있는 협심증 및 심혈관 질환 카페라는 겁니다. 예전에 20년 전에 제가 운영했었어요. 다른 분들의 치료 과정이나 희망적인 이야기를 보고 한약을 드시게 해야겠다고 이것밖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한약을 드시고 2년, 3년 더 사시길 바라는 건 아니에요. 물론 더 사시면 좋겠지만 남은 1년이라도 편하게 사시길 바라는 마음이네요. 참 이 여고생이 내 손녀인데 엄마 없이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에 대한 사랑이 정말 정말 하늘에 닿을 듯합니다. 8월에 전화 드릴게요. 해서 7월 29일에 올라왔는데 평균 혈압이 80에서 100까지 상승했답니다. 그 다음에 9월 25일 날 계속 약을 투여했고요. 9월 30일도 계속 투여하고 10월 20일도 계속 투여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약 복용하면 뭐 간과 신장에 안 좋다, 뭐 어디에 안 좋다, 안 좋다. 다 거짓말입니다. 지금 이 학생 지금 6개월, 지금 10월이니까 4월 달부터 치료했잖아요. 이 할머니 지금 6개월째 약 복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모든 혈액 검사상이 다 좋아지고 계신 겁니다. 자, 저희 할머니께서 10월 21일 날 글 올라왔네요. 저희 할머니께서 3월에 급성 심근경색 이후 또다시 다른 혈관의 협심증으로 스텐트 총 3개나 삽입하시고 4월 달에 퇴원하시는 동시에 제가 이 사이트를 찾아서 한약을 드시도록 했었죠. 6개월, 7개월 정도가 지났네요. 라고 글 올렸네요. 원래 6개월 정도 지난 뒤에 다시 조영수를 해서 경과를 본다고들 하는데 저희 할머니는 고령이시고 당시 78세셨습니다. 퇴원 당시 심장 기능이 30%에도 약간 못 미치는 상태라 통계적으로 1년 정도 사신다고 쉽게 말해 30%에서 점점 0%가 되면 돌아가시게 되는 거라고 그 기간이 1년 정도 된다는 말을 듣고 퇴원했고 참 늙으니까 서러운 것 같더라고요. 관리도 잘 안 해주고 말이죠. 한 달 전에는 넘어져서 등뼈 3개가 압박골절되는 부상도 입으시고 아이고 다행히 시멘트 쏘는 시술을 받으시고 현재 많이 좋아지셨는데 또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수면제 과다 복용. 이게 무슨 일이죠? 졸민? 졸민이 아니라 졸피뎀 아니었을까요? 졸민이는 수면제를 하나씩 드셨는데 수면제를 드시고 나시면 한동안 정신이 없어 보이긴 했는데 아니 웬걸 예상의 한 15알 정도를 드신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졸피뎀 같은 수면제를 잘못 드시게 되면은 환각 현상이라든가 환청 같은 게 나타나면서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 쉬운데 이 어머니가 왜 갑자기 그렇게 약을 드셨었던지 저도 참 의문스럽네요. 아마 시멘트 쏘는 시술을 받으셨을 때 그때 아마 뭐 소염제, 진통제, 항생제 이런 거를 막 드셨을 텐데 그때 어떤 수면제하고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았었나 싶네요. 수면제 드시고 정신 없으신 동안에 모르고 여러 알을 드신 것 같습니다. 일부러 드신 건 아니고요. 한 달 전 넘어지셨을 때도 수면제 드신 상태였고 약에 취해 계실 때는 막 기억을 잘 못 하시거든요. 이 약이 너무 셌던 거예요. 그리고 수면제 끊으셔도 되는데 자꾸 드시네. 자, 아침에 호흡은 하시는데 아무리 불러대도 흔들어도 깨어나질 않으셔서 돌아가시는 줄만 알았고 일단 119 불러 병원 가긴 했는데 그 당시 수면제 많이 드셨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 했어요. 아이고, 겨우겨우 살려내드렸는데 하마터면 돌아가실 뻔한 거예요, 이분 지금. 눈도 잘 못 뜨시고 말씀도 못 하시고 의사들이 뇌 또는 심장 이상으로 생각하고 머리 MRI 찍고 심 초음파하고 심장 조영수까지 다 하셨는데 다 이상 없더랍니다. 참네, 진짜. 심장 기능은 35%라고 나왔고요. 스텐트 삽입하고 했던 거 재협착도 없고 시술한 그대로라고 하네요. 얼마나 좋습니까? 한약의 효과가 이렇게 좋습니다. 병원에서 포기하고 돌아가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한약 몇 달, 6개월, 7개월 드셨더니만은 오히려 재협착도 없고 깨끗하답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비몽사몽 하시더니 지금은 멀쩡하십니다. 결론적으로 그냥 잠 푹 주무시고 깨셨다는 뜻이에요. 하나 참, 참 별일 다 생기죠. 그래도 깨어나질 못하시니 그땐 병원에 모시고 갈 수밖에 없었지요. 아무튼 올해는 참 탈이 많으시네요. 누가 어디 가서 할머니 전 봤더니 올해 돌아가실 운이라고 했다는데 여하튼 할머니께서 병원에서 하시던 말과는 틀리게 심장 기능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조금 올라갔다는 것만 해도 마음이 한결 좋습니다. 저는 그게 다 한약 덕분이라 생각하거든요.
할머니가 운동도 못하시고 식사 조절도 밥맛이 워낙 없으셔서 일단 드시게만이라도 해야 하니 제대로 못하는 편이거든요. 성격도 여전히 신경질적이시고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 정말 전 기분이 좋습니다.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할머니한테 제가 신나게 설명을 다 해드려도 집중도 잘 안 하시고 안 들어요.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환자분이 내원하시고 1년이 지난 2006년 4월 5일에 제가 오히려 그 여고생한테 쓴 편지입니다. 어제 차트를 보니 작년 4월 2일 제가 왕진을 다녀왔더군요. 모모 학생말로 최근 할머니께서 짜증을 많이 내신다고 하면서 꼭 이런 다음에 뭔가 안 좋은 증상이 있었던 것 같다고 합니다. 했었죠. 3개월 만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협심증 1호약과 개심산을 보내드렸는데 이처럼 협심증은 사람의 심리와 아주 밀접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썼고요. 모든 것은 내 마음에서 발병된 것이다라는 걸 인식하고 마음 다스리기에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명상으로 많은 치료가 된다고 했고요. 어, 그 이후로 또 뭐냐면은 이건 날짜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냥 현재라고만 적혀 있네요. 아마 어쨌거나 1년 지난 이후죠. 특별한 이상 없으며 동네 미용실, 목욕탕 등을 다니시며 집안에서 화단에 물을 주시는 정도의 활동을 하고 계신 상태이고 다리 저림은 없는 상태이며 상지의 저림은 조금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기록입니다. 이 이후로는 더 이상 이제 연락을 주고받지 않아서 저도 잘 모르는데 어, 1년 치료해서 이 정도 결과가 나왔으면은 효과는 뭐 입증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들 용기 내십시오. 한약으로 협심증 아주 아주 잘 치료됩니다. 병원에서 포기하신 이런 환자분들도 기적적으로 금방금방 회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 중에 아직 수술하기는 뭐 하신 분들 또는 수술하기 싫으신 분들은 평생 약을 달기 싫으신 분들은 협심증 치료 한약으로 치료하십시오. 그러면 정말 깨끗하게 혈관이 회복이 됩니다. 심혈관 조영술을 통해서 제가 결과를 확인한 케이스들도 몇 케이스 있거든요. 막혔던 혈관이 실제로 뚫린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 평생 약을 달고 사는 그런 치료보다는 한약으로 치료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신 경우라면은 그때는 심장 스탠스 수술을 하시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살아야 되니까요. 그때는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시술 이후에는 다시 한약 치료로 근본 치료를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단주 한의원에서 1년 동안 협심증 환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치료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치료 시작으로부터 2달 내에 2달 안쪽에 검사 기록과 진단서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즉, 혈관이 막혀 있는 협심증 환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일단 유료로 치료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2달 내지 3달 정도 지난 후에 치료를 종결하면서 다시 심혈관 조영술과 진단서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은 치료 후에 심혈관 조영술이나 진단서를 가지고 오지 않으시면은 치료 결과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건강해지고 다 나았는데 굳이 그런 걸 해야 되냐 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입증할 방법이 사실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이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